자, 두 분과 함께하는 금쪽 같은 네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하이브 들어왔고요. 매수가가 36만 원. 꾸준히 올라오는데 얼마까지 봐야 할까요? 엔터주들이 다시 조금 고개를 드는 느낌이긴 한데. 다 좋아요. 네. 실적도 좋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퍼포먼스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분위기는 좋은데 과연 얼마까지 가져가야 되지? 이게 고민일 거예요. 그렇죠. 뭐 주두주 하면 또 최수창 대표님이니까 하이브 얼마까지 볼까요? 참 아쉽네요. 36만 원에서 계속 그 가격이 고집하고 유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배팅을 36만 원에 샀다라는 건 고점이지만 네. 밑들렸을 때 나 이 기업 너무 좋아. 왜 좋아? BTS를 사랑하니까. 나 암이야. 계속 모으라고 제가 방송 나서 난 암이라면 네. 감히 가져가겠다라고 예전에도 이제 종목 상담 방송에서 얘기했었어요. 뭐 지난 얘기 지금 하는 건 의미는 없겠지만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이브에 36만 원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긴 시간 동안 갖고 있는데 왜 추가 매수 안 했을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 군대 가서 뭐 안 돌아옵니까, BTS가? 네. 6월 달에 컴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뮤지션들이 글로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BTS만큼의 파급력 다들 있지만 BTS가 40대가 됐다, 군대 갔다 와서 10년 후에도. 예. 저는 그래도 앨범 팔리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세계적인 미션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예. 갑자기 기억 안 나죠? 비틀즈. 예. 비틀즈에 걔가 비유를 했었어요. BTS. 그래서 그러니까 배우들은 한번 이미지나 드라마 이런 것 때문에 텀이 길어서 어떤 영향력이 들어가지만은 짧지만 뭐 짧다보다 강하고 짧고 강하지만 네. 미션으로서 한번 딱 했을 때 이들의 노래가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방 가시면 지금 이제 50대이신 분들은 거의 80년대, 90년대 그 노래 자주 부를 거예요. 옛날에 여명의 눈동자 최재성 씨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엄청 인기 많았잖아요. 예.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인기가 없어졌어요. 배우라서 그래요. 그 배우라서 그런 거예요? 배우는 가수는 다른 거예요? 가수는 안 그래. 나훈아 씨도 지금까지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미션들은 이렇게 진짜 그러네. 뮤지션이라는 걸 그러니까 노래가 있으면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평생. 네. 그런데 오. 이 뮤지션 BTS 저는 그렇게 이들이 불렀던 지금 공감했던 노래가 네. 팬들이 30대 40대 되면 그냥 끝나는 게 더 커진다. 저는 그래서 하이브에 대해서는 BTS 사랑하면 계속 가져가라 이 얘기를 하고 싶고 BTS가 난 누군지 몰라요. 그냥 주식에 시세 차익만 나고 싶어요. 그러면 기술적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BTS에 대해서 이거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는 인사이트한 의견을 드린 거잖아요. 네. 이런 식의 관점. 그러면 36만 원에서 지금 27만 원인데 많이 더 내려가면 비중을 더 늘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BTS의 그 영향력이 컴백이 6월 달에 전역하면 컴백인데 36만 원 그 이상도 볼 수는 있다. 네. 단 언제 올까요? 추석은 옵니다. 매년. 설날도 매년 돌아오고. 근데 이 주식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으나 네. 저는 사상 최고가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BTS 영향력으로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간은 모르겠고 분명히 본인의 매수 가격까지는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 가치는 저는 확실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잠깐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분들에게는 이 기준점이 살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시면 바닥에서 치고 나왔는데 하이브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N자로 올라가요 모든 주식은. 근데 여기서 전고점 넘어갔기 때문에 더 가든 뭐하든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하이브하고 YG엔터하고 SM하고 같은 시간대에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종 섹터가 같은 시기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잠깐 또 차익 매물 나오니까 하이브도 좀 차익 매물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눌렸을 때 눌림 매수 가능성을 접근해 볼 수 있고 지금 시청자분은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는 게 일단 제일 먼저다라는 말씀인 진작에 거죠? 낮췄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30만 원대 와서 36만 원 사놓고 30만 원 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야, 빠져라 이래야 되겠네 이분은 오히려. 지금 그냥 올라라 해요. 아, 지금 빨리 갔으면 좋겠다. 네. 제 바람은 어.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보유를 하되 눌렸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다. 그렇죠. 장기적인 보유 관점을 조금 주셨는데 나훈아 얘기로 저를 설득시켰어요. 예. 좋습니다. 강재훈 대표님은 근데 강재 어떻게 대표님한테 저는 보실까요?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하이브 주식 선물로 돼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분석을 정말 잘하시겠네요. 네. 선물 트레이너니까.
어떻게 바라보세요? 선물이 약간 단기 성향이고요. 예. 그 하이브 저도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BTS가 이제 완전체로서 컴백을 하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신규가 아니라 이제 그 신이라고 하죠. 그쪽에서도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의 성장성이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상승의 배경이 한한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의 강세로 가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제가 종목을 볼 때는 단기적으로 한 30만 원에서 33만 원 사이가 오게 되면은 거기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을 36만 원에 사셨던 게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신 분은 10만 원 갈 때까지도 안 팔고 갖고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최수상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쌌을 때 차에 추가를 하셨으면 굉장히 좀 편하셨을 텐데 지금은 추가하기도 어중간한 상태에서 36만 원 매수가를 한 번 더 가는 데는 시간 투자는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계속해서 성장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멀티플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성장성을 얼만큼 프리미엄을 주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33만 원 정도 가격대 되게 되면은 이게 올해 실적, BTS가 복귀해가지고 잘 나온다 했을 때에 한 40% 정도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에서 이걸 좀 해소해 주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도 그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전제 조건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3만 정도 오게 되면 한번 비중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하실 거예요. 네. 왜냐면 36만 원부터 여태까지 갖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매수가 이상 갈 때까지 기다리실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차트만 잠깐 한 번 더 살펴드리자면은 네. 지금 제가 보는 차트는 이게 주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36만 원이니까 이 가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36만 원 사셔서 이거 10만 원 초반까지 봤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네. 버티신 건데 지금은 다행스럽게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 지지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상승 추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이게 요 추세만 깨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가 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 했을 때 딱 걸리는 자리가 33만 원짜리 때가 여기가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때가 한번 기술적으로 걸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좀 하셔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주봉 차트라서 이 가격대까지가 한 6월 달까지 간다 했을 때가 한 3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는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3만 원도 한 절반 정도 줄여놓고 좀 내려오면 단가 좀 다시 낮추고 이런 점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36만 원에 매수를 하셔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중간중간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종목으로 하이브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담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하나오션, 한화오션이요. 네, 79,600원에 비중이 40%예요. 79,600원에 40%. 지난번에 확 내렸을 때 제가 샀거든요. 따로 추가 매수 이런 거는 안 하신 상태고요. 수가 매수는 안 했고요. 근데 요거를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네. 지금 어떻게 좀 너무 그래도 조선주가 조금 이러다가 오늘 또 호재적인 뉴스도 있었고 네. 조선주 전망이 괜찮을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저희가 뭐 목표가 이런 거 조금 여쭤봐드리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에 40% 그렇죠. 밀렸을 때 우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승부사요. 그렇죠. 승부사신데 네. 최수정 대표님 네. 뭐 최근에 조선주가 대장주 역할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계속 가져가야 될지 여부가 또 궁금하고 목표가가 궁금하네요. 대장주라고 하셨잖아요. 예. 누구나 인정하고 있죠. 대장 안 죽었습니다. 어... 대장 역할 끝까지 합니다. 하나오션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선주가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올라온 것도 알아요. 다만 덤비는 데 대응하는 데서는 각자의 심리가 다르거든요. 예. 근데 그걸 배제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둑이나 장기판 줄 때 훈수 둔다 생각하면 예. 이 주식 더 갑니다. 라고 누구나 인정할 거예요. 다만 네. 직접 막상 하라고 하면 지금 조금 더 싸게 살까? 아닌데 뭐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쵸? 예. 그걸 배제하고 실전을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훈수 둔다 생각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니까 조선에 있어서 조선주는 지금 많이 올라온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갈등하는 실전의 심리가 영향인 거지 방향성, 모멘텀, 수급 다 좋다 이거예요. 네. K조선이 좋은 이유 뭡니까?
수주 잔고가 LNG가 2, 3년 전부터 수주 잔고 늘어났어요. 아 이제 수주 잔고 많이 꽉 차서 없을 것 같았는데 어라 미국에서 LNG 개발한다 해서 앞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120척이 새로 나와야 돼요. 그 돈 있죠? 함정 있죠? 해군 함정. 그러니까 해운 물류 쪽에서 압박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대한 반사세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받는 것은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그게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추정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모멘텀에 의해서 대장주는 살아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는데 이거 하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여드리면 이 거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최근에 이 작년 11월 때부터 터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 이후부터 거래 대금이 지금 조 단위로 터진다고. 엄청 크죠. 최근에 최대 거래 터진 게 이제 1조 7천 거의 이 정도인데 이 거래 대금은 뛰어넘는 거래 대금이 나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 그때까지 홀딩이에요. 오. 아, 근데 굉장히 좋은 전략 말해주셨어요. 네. 주도주가 거래량이 터질 때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적으셔야 돼. 예, 좋습니다. 예. 거래 대금이 1조. 7천 한 2조 원, 일일 거래 대금 2조 원 나올 때까지 끌고 가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격대를 보면 차트 한번 다시 잡아주시면 네. 15만 원이 됐지? 아니면 20만 원이 됐지? 저도 그건 몰라요. 근데 지금의 조선은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과거 2007년대 슈퍼 사이클보다 더 강력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최고가까지는 모르는데 일일 거래 대금 2조 원 터질 때까지는 가져가서 거기서 한번 이실하는 관점 보시고 지금 만약 여기서 샀던 게 빠진다. 그럼 기준점을 잡아. 사실 손절 칠 이유가 없어요. 네. 올해 연시초가가 여기고요. 그러면 요 직전에 연저점 있죠? 연저점 1월 달 나온 자에서 여기까지의 피보나치 빌 보면 하프 자리가 66,000원대인데 좀 빨리 할게요. 네. 66,000원에서 이런 데가 눌리면 추가 매수 더 하셔도 좋습니다. 오. 아주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네, 예. 기억할 거는 일일 거래 대금 2조 원이 터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기준점은 66,000원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강재원 파트너는 네. 하나오션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좀 약간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수주 잔고 많고 에바로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앞으로의 부축함이나 여러 가지 수주를 받고 뭐 수리하고 그 필리핀 뭐 필리조선사를 통해서 외연 확장을 하고 다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원래 조선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선이 됐든 LNG선이 됐든 좀 대형 같은 경우 수주를 하게 되면은 건조하는 시간이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거는 바로 2년 전에 수주했었던 LNG 선박이 조금씩 나오는 거고 하반기 가게 되면 더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란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그럼 이게 산업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대규모 수주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건 나중에 누적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럼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게 하나오션에 대한 실적 전망인데 우리가 이제 2025년이니까 2년 뒤인 2027년도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실적이 뭐 매출 같은 경우 15조까지 증가를 한다가 되는데 현재 하나오션의 시가총액은 25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년 뒤의 매출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영업이익 크게 올라가서 1조 7천억, 8천억까지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까지 하게 될 경우는 실제로 주당 순이익 4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8만 원이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20%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0%라는 평가는 올해 기준으로 할 때는 현재 40%가 넘습니다. 근데 2년 뒤에 그러니까 수주 받은 거 제가 받아서 발을 잘 만들었을 때 나오는 그 퍼가 20%니까 지금 현재 2027년도까지의 실적을 미리 땡겨서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하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MRO라든지 미국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빼고 그 외적으로 새로운 게 더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게 뭐 외연 확장을 더 한다든지 인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더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 시청자분께서 빠졌을 때 사실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전에 왜 급락이 나왔느냐 이것도 우리 생각을 해야죠. 급락이 나왔던 가장 큰 배경은 산업은행에서의 블록딜 물량이었죠. 그러니까 블록딜 물량이 지금 그때 떨어졌을 때가 4%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19%라는 비중에서 이제 한 4분의 1 정도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잠재적인 물량이 4천만 주 가까이가 잠재적인 물량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산업은행에서 뭐라고 했냐면 산업에서 지금 갖고 있는 지분 전량을 결국 다 매각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블록딜로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앞전에 하나오션이 고가를 만들었을 때 결국 그 고가에서 무너진 게 블록딜이라는 거거든요. 즉 상단은 막혔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산업은행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상단을 막혔다고 해야 됩니다. 왜? 시장이 올라가면 1조, 2조, 3조 이 물량이 한 번씩 더 떨어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은 주식을 할 때 어떤 관점이냐면 바닥이 만들어진 주가, 그러니까 바닥이 만들어진 주가는 둘밖에 없습니다. 행보하면 상승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중장기로 봐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위에 허들이 만들어지면은 행보 아니면 하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사신 거를 85,000원 자리대 정도에서 비중 우선 40% 비중이 사실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20% 정도는 85,000원에서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뭐 아까 최수상 대표님이 기술적 분석을 잘해주셨는데 거기서 조정이 들어와서 뭐 65,000원짜리 이럴 때 오게 되면은 다시 금일날 재매수해도 되고 그러니까 중장기로 크게 보시려면 굉장히 좀 길게 보셔야 되고 이 블록딜 물량 소화하는 데는 아무리 못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85,000원에서 비중 축소하시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산업은행에서 주식 블록딜 했다라는 거는 이 주식의 고점이라는 밸류를 평가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는 자기 자본 비율인데 주가를 주식 보유를 많이 갖고 있으면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이 13% 넘어가서 제목 악화돼 있어요, 비율이. 예. 그거 털기 위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은행이 다 판다고 싶어도 바보입니까? 지금 다 팔고. 그리고 블록딜 하는 그 매수 주체가 예. 이 가격대에 산다라는 건 그만한 미래 더 성장 가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워런 버핏이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제 은퇴를 하는 시점에서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오든 경기 침체가 오든 주식 두렵지 않다. 주식은 왜 태어났니 물어보면 우상향하려고 성장하려고 태어난 게 주식이지 가만히 머무르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 있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네, 지금 뭐 서로 막 피튀기면서 지금 싸우고 있어가지고 네. 뭐 누구 편도 못 들겠고 네, 이두 분의 의견 잘 참조하셔가지고 네.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오션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제주반도체 거 가지고 있는데요. 제주 반도체요. 예. 네, 매수하신. 매수 금액은 16,860원에 네, 2월 27일 날 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비중은 15% 되고요. 네, 16,860원에 15%. 2월 예, 예. 말에 매수하셨으면은 뭐 3달 조금 안 되신 상태인데 반도체 안에서 제주 반도체 이렇게 특별히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알기로선 메모리 IC를 이제 개발 설계하는 회사를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2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매수를 했는데 네. 계속 오르지를 않고 이래서 네.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버님이 공부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대응 전략이 조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주 예. 반도체는 팹리스 업체고 네. 그 온디바이스 AI 설계 최대 수혜주다. 음. 이래서 막 붙었던 종목인데 네. 아직까지 이제 그 AI 디바이스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열린다라고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기대감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네. 것들. 요거는 강재원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네. 뭐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최근 들어서 반도체 강세는 거의 HBM 중심으로만 움직임이 나타났지 대부분의 이제 뭐 내 것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관련된 디램이라든지 이쪽은 실적이라든지 아직까지 업황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불투명하다 쪽이 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온디바이스 쪽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그쪽에 활성화된다면은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저전력 이제 모바일 디램 이쪽에 대해서 설계하고 이쪽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HBM이나 이쪽에 비해서는 부각을 좀 못하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흐름상에서 차트적인 흐름이라든지 수급적인 흐름이라든지 쪽에서는 그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주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주간 차트에서 앞전에는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이력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제 그림을 좀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간다는 게 추세 자체를 지금 살짝 돌파를 하려는 모습들이 딱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요 구간대에서 바닥 다져주고 여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단 자리에서의 지지는 잘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지금 사신 가격대 그러니까 매수가 정도는 언제쯤 올라올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는 한 달 내외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걸 넘어서 한 단계 위로 가는 때가
그게 바로 나올 건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건지 그 부분이 조금 어중간해가지고 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는 그래도 바로 한 달 이내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한 달 내에 본전 찾는다는 얘기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렇죠. 그 이후도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최수창 대표님께서는 그 이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우선 이 제주 반도체는 섹터가 같이 움직였어요. 2023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10월 11월부터 24년도에 이 팹리스 업체들 중에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 칩스, 에지 테크놀로지, 팹리스 업체들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섹터가 같이 움직였었던 것처럼 지금 같이 움직여주는 바람이 불까 말까인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이 회사 좀 다른 업체랑 다르게 보통 팹리스 업체들은 비메모리 쪽에 주력하는데 이 회사는 메모리 업 쪽에 주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쪽에서나 전장용 쪽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그 외주 주는 건 이제 우리나라 동바이텍이라든가 파워칩을 대만 파운드리 업체한테 외주를 주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당장의 실적으로 이어지냐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는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 중심에서 터닝 포인트가 전반적으로 아직 좀 할까 말까 부진하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결국 반도체는 제가 볼 때 올 하반기에 강한 바람이 불 거라고 전망을 해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거기에 중심이 되는 키워드의 주도 섹터가 될지, 소위 말하면 우리가 HBM처럼 네. 아니면 이제 올 하반기 CSL이 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뭐가 될지 그런 키워드의 중심이 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는 없는데 바닥에서 서서히 고개를 내밀고 있다. 그러니까 마중물 구간을 좀 만들고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잡아주시면 이제 관련 섹터를 잠깐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제주 반도체잖아요. 제주 반도체 이렇게 올렸죠. 이때 돈 들어왔어요. 거래가 터졌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동종 섹터예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이 들어오고 이렇게 눌리죠. 그러니까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고.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도 이제 가온 칩스라든가 에지 테크놀로지. 근데 뭐 하나 자기 직전 고점을 넘어가요?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가 폭이 크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시점일 때가 매도 자리가 아니라 이때가 강력하게 가는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외바닥 이후에 눌림 주는 구간이라 여기서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는 싸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외바닥 이후에 쌍바닥일 꺼야지 이프지 확인된 A, B, C, D 상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여기서. 다만 전저점이 절대적으로 깨져서 안 된다. 이 저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가 되거나 아니면 비중 조절을 통해서 평단 낮추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 다만 현재 이렇게 눈치 보는 구간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 요 빠졌던 거의 절반 자리 16,500원 정도가 돌아오면 네. 거기가 돌아오면 그 시점에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나 거래가 붙을 때 거래가 붙으면서 동종업계가 같이 움직이면 전고점에 돌파에 대한 기대를 가면서 그때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해보는 데까지는 홀딩 대응을 해보셔라. 지금 시점에서는 반등을 줘도 그만 전저점을 깨도 그만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적 원리는 저는 이거 지금 시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망하고 기다릴 겁니다. 네. 좀 더 명확한 포인트가 네.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어떤 분석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라는 네.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짚어주신 방금 16,500원대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전저점이 깨지는지 여부를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수급도 괜찮고 매수가까지 한 달이면 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대응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US님의 종목이고요. 한국전력 들어왔네요. 매수가 26,700원입니다. 장기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고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장기 보유하시다가 최근에 그러면 매수가 좀 돌파하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인내에 대한 보답이 참 단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이것도 강재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또 무거운 종목이고 또 거인 같은 종목이니까 네. 거인에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전력은 제가 방송에 추천했던 종목이라 네. 아. 그 제가 이제 21,000원대에서 추천을 해드리긴 했는데 제가 한국전력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추천해드렸냐면 실적이 돌아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실적만 갖고 이야기를 할 때는 주가는 결국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온다 그러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생 변수가 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 비용이 얼마큼 절감하느냐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유가, 그다음에가 환율입니다. 그럼 다들 아시다시피 유가는 지금 하락을 많이 했고요. 환율 역시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되게 되면은 환율은 더 떨어질 거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지만 실적 역시도 3조대가 나왔다가 되죠. 그래서 한국전력이 이 실적이 꾸준히 올해 이어진다면은 실적이 원래 2, 3분기가 더 성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분기 영업 실적 자체가 10조를 훌쩍 넘는다가 되죠. 근데 한국전력이 현재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17조, 18조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부채도 쌓여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정상화된다는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이제 요금의 정상화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오늘 강세의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지금 이제 매수하신 자리대가 조금 이제 단가는 있다 하시더라도 지금 구간도 더 위로 보셔야 된다는 게 지금 이게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를 보게 되면 한국전력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하락 추세를 이제 넘어온 거죠. 그래서 하락 추세 넘어가면서 이제 1차적으로 저항이 좀 센 자리가 이 26,000 조금 아래자리였는데 이 자리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지지테스트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자리대는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이 자리대가 저항대로 인식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여기는 거의 매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승폭 마디를 뽑는데 얼마큼 뽑냐 때 이 마디가 기본 뽑힙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폭 마디를 더 생각했을 때 35,000에서 36,000원까지는 목표를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희소식이에요. 네. 근데 한국전력 주봉으로 보니까 진짜 오랫동안 빠졌었네요. 그러네요. 얘는 일봉 보고 와 급등주다 이랬었는데. 근데 최수연 대표님, 요즘에 태양광, 원전, 뭐 변압기 이런 거 다 좋잖아요. 맞아요. 전력으로 대동단결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몰아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가격대가 다르는데 우리 한 4월 달에 한국전력 진단한 적 있어요. 예.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은 아신 것 같아요. 매수가로 보니까.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이유 분명 이것만 알면 돼요. 예. 제 연봉 갖고 얘기해줬던 게 전기 생산을 많이 쓴다는 거 공장도 많이 들어가고 막 경기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증시 바닥을 잡을 때 한국전력 92년도, 여기 97년도, 그 다음에 여기 2011년도 다 증시 그때 폭락이 있었던 시점들이잖아요. IMF 90년도, 예. 일본의 폭락, 파운드 폭락, 그 다음에 2011년도 국내 증시 폭락, 그 다음에 여기 얼마였죠? 20년도 코로나. 그때마다 그냥 눈 감고 한국전력 바닥에 사놓으면 누구나 다 수익 내요. 네. 앞으로 전기 안 씁니까? 전기 안 냅니까? 전기 더 쓰면 더 썼지?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빠졌던 거의 절반은 다 회복합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공기업이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 한국전력 더 갈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그때도 아마 말씀드릴 때 여기 차트에서 33,000원, 5,000원대 본다. 최소 못해도 따당 자리 온다. 예. 38점이잖아요. 하프 자리 온다. 4만 원. 예. 그래서 그때 아마 2만 몇천 원대 초반에 했던 분한테 그 얘기 해줬거든요. 예. 기간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프 자리 가지고 보면 4만 원. 요 정도 적절히 보면 34,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예. 한국전력 가져가 수익 내면 돼요. 단 갈 때마다 얌전하게 가겠습니까? 하루 빼기도 하고 뒤집어 놓기도 하겠죠. 환장하죠 그렇게. 예. 근데 그 이겨내서 그 목표까지 가져갈 수는 있다 저는 생각해요. 야, 두 분이 한국전력으로 다시 뭉치셨어요. 그러네요. 하나 오셔가지고 싸우셔가지고 두 분에도 싸우면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 아무튼 두 분께서 33,000원 구간, 35,000원 구간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조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6,700원이었는데 일단 짚어주신 가격대는 35,000원, 36,000원입니다. 이렇게 화해하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그러네요. 깔끔한 전략으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을 찾으러 저희는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진주 같은 종목들인데요. 단기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반기를 앞두고 5월에 꼭 잡아야 할 종목입니다. 강지원 파트너는 DLENC 가져오셨고요. 최수창 파트너는 원일 TNI를 가져오셨네요. 어느 분부터 들을까요? 저는 강재현 대표님 거부터 들을 거예요. 저번에 NC소프트
바닥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바닥이었거든요. 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DLENC입니다. DLENC. 네. NC는 원래가 흑자 전환이 예정돼 있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에 신작 게임 출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구조 조정하고 있는 이제 책임자가 뭐 워낙에 자신 있게 이제 내년부터 매출 2조 원이 달성될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바닥 모멘텀 만들면서 올라온 케이스라 뭐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말씀드린 DLNC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주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건설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 앞서도 이제 GS건설 한번 이제 진단을 해드리면서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건설업종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수익성의 개선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제 뭐 그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건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지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 자체가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도 이제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 이제 원전은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원전은 시공을 하려면 결국 건설사가 껴있어야 되고 특히나 SMR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현대건설과 그리고 지금 오늘 설명해드릴 DLENC 이 두 개 회사가 미국의 SMR 관련된 회사와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SMR 관련된 원전 수주가 해외에서 이제 나타날 때마다 이제 이 회사들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DLENC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은 무난하게 나왔고요. 특히 자회사인 DL건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이 2분기부터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미국에 있는 이제 원전 관련주와 같이 연동되어서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서도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LNC 같은 경우 차트를 좀 바로 잡아주시면은 역시 주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흐름에서 주간 차트가 요즘 굉장히 쏠쏠한데 주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전에 고가를 만들던 자리대가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중요 자리대를 올라타고 안착하고 매물 수확까지 다 끝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윗자리로 하나 열린다는데 윗자리가 열린다 했을 때 마디를 크게 연다가 됐을 때는 이 마디폭이 열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회사에서도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배당 확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모멘텀 발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매물이 좀 많다라고 하는 자리대가 현재는 5만 5천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5만 5천 원 전후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크게 보겠다라고 할 경우는 7만 원 이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SMR 관련해서는 현대건설만 알았는데 DLENC라는 종목도 있었네요. 뭐 2분기 실적도 좋아질 거고 네. 이제 다 소화를 해놨고 뚫을 일만 남았다. DLENC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비해 원일 TNI는 이거 되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지 않아요? 근데 최수정 대표님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우습게 보진 않았어요. 지난주 시간에 하나솔루션. 아, 그렇죠. 네. 야, 난 진짜 그 월요일에 밀려가지고 살짝 걱정했거든요. 와, 화수목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진짜 무섭게 가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섹터가 주도 섹터가 양극화돼 있잖아요. 예. 아까 채팅창 보니까 시장이 우리나라는 그래요. 네. 구간별로 섹터의 트렌드가 있으면 이게 주도 상승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섹터로 보는데 지난주에 계속 제가 태양광을 강조했어요. 우리 시장 속으로도 할 때도 제 단독 네. 코너 할 때도 최근에 태양광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세뇌 기준 제가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상징적인 어떤 포인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섹터 중에 뭐가 새로운 게 좀 주목이 될까? LNG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원일 TNI는 어떤 회사냐면 LNG 생산부터 저장, 수송 이걸 일체화시키는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LNG 어디서 개발한다고 하죠? 알래스카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개발한다고 하면 이 회사가 가장 중요했죠. 왜냐면 생산부터 저장, 수송 모든 거 다 일체화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특이한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고요. 액화 기술 같은 경우. 아니 다 좋은데 오늘 상한가 갔는데 가려고 하다가 못 갔어요. 상한가 못 간 거예요?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요 이게 NXT에서 들어갔어요. 넥스트 거래소에서. 예. 제가 그 대책으로 하지 말자고 했는데 말아버렸네. 예, 오는 길에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예, 뭐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원이 TNI를 단기적으로 6월 달에 개발회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알래스카에 관련돼서 LNG 관련주들이 지금 대부분 다 눌려 있다고요. 송유관, 저유관, 세아제강, 유스틸, 넥스틸, 동양철관, 뭐 한태 이런 관련주들이 한번 붕붕붕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만이 아니라 그런 관련주의 섹터가 한번 움직이는지를 관찰해 보자.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가지고 나오시는 동안에 또 상한가를 가버리는 바람에 원치 않는 또 상따가 돼버렸어요. 네. 저는 상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뉴스 이슈 LNG라는 포인트가 붙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이 테마 측면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이렇게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종목 두 가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중장기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장기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인 종목입니다. 강재원 파트너는 삼성전자를 가져오셨고요. 최수창 파트너는 GKL 가져오셨습니다. 아, 대단해요, 삼성전자. 아. 근데 삼성전자 저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또 그거 보고 뭔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네.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DDR5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하고 예. 이제 HBM 관련해서 킬 테스트라든지 이제 HBM 4단 포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그만큼 시총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일 국내 증시를 조금씩 사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국내 증시에 대한 평가 자체는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6월 달이 되게 되면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이제 협상부터 해가지고 부양책도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발표하고 등등 할 텐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당연히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뭐 앞전에 컨퍼런스에서도 실적 발표할 때도 올해 실적은 상저하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사주 매입이 오늘로써 2차 자사주 매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바로 다음 주부터 진행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지금 삼성전자 차트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적인 차트와 조금 다를 겁니다. 이건 무슨 차트냐면 달러 기준 차트입니다. 제가 왜 달러 기준을 갖고 왔냐면 외국인들의 관점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박스권의 상단 자리 돌파를 앞두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보는 관점에서는 박스권 지금 상단을 바로 다음 주부터 돌파할 수 있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한다면 바로 마디 하나 열린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고 중장기에서는 당연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네. 저는 종목 가져오기 귀찮아가지고 가져오신 줄 알았거든요. 네. 이렇게 자세하게 또 해석해 주시니까 그러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달러 기준까지 보여주시고 네.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도 또 희망이 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였고요. 최수상 대표님은 카지노 관련된 종목. 그러게요. 그게 참 바카라 좋아하게 생기셨어요. 참 좋아합니다. 이것도 저희 지난주에 상담도 맞아요. 해주셨던 종목인데 맞아요. 중장기로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삼성전자를 갖고 오면 아까 방금 전에 기차에서 그럴까 봐 최근에 재방송 나올 때마다 최수창 전문가 계속 삼성전자 얘기하니까 또 갖고 오라고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네. 새로운 거 갖고 왔습니다. 이 GK 카지노인데 이 카지노 사업 지난번 회의 때 요약을 해드리면, 카지노의 포인트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증가되는데 사실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지 않아도 좋아요. 돈 있는 고객, VIP 고객이 와서 쓰고 가면 돼요. 근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한중일에서 이 도박 사업을 양지에서 끌어내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빼고 중국이나 일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빠칭코 갔다 온다고 해서 아유 도박쟁이 이렇게 손가락질 안 해요. 네. 우리나라도 학생들도 유학 간 학생들 가면 빠칭코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유학 1년 더 있다 온 사람도 많아요. 빠친코 하려고? 예. 네, 맞아요. 그런 사람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예. 네. 중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도박 사업은 결국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국 통화의 절상 효과가 강하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베트남이나 동남아 가서 돈 쓰면 한 50만 원, 100만 원 갖고 와도 진짜 황제처럼 놀다 온다. 예. 이런 효과. 바로 그거죠. 아시아 통화 절상이 오면 우리나라 카지노 업계는 뭔가 좀 부흥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좀 관심 갖고 인사이트하게 생각해보자는 중장기 관점입니다. 네, 최근에 카지노 관련된 종목도 다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한한령이라는 이슈까지 붙었으니까 다시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